외교 안보 소위 관료라는 사람들이 그 겪어보신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보다 더 친미적인 관료들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왜 그 유명한 폄하 발언을 비롯해서 왜 허위 보고도 하고 장난질 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네. 사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짧은 사이에 준비해야 된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미국 대사도 바꾼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외교부 장관도 인재사 인준되고 임명되고 이랬는데. 그 사이에 무슨 장난질을 했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미국 가셨을 때도 무슨 뭐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일부러 뭐 1분 정도로 시간을 지체시켜갖고 세워놨고 일종의 군기작거리 했다는 뭐 이런 식의 소문들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더더욱 이게 무식하고 무례한 사람이니까 뭔 짓을 할지 모르고 우리나라 관료들도 사실은 저는 솔직히 못 믿겠어요. 그동안에 외교부가 한 짓거리를 보면. 관료들뿐만 아니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네. 우리나라의 언론과 네. 그다음에 또 일본이라는 또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굉장한 어떤 그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장난질. 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이번에 문재인 교수, 맞아. 그거 예, 가지고. 그것만 하더라도 문재인 교수가 발언한 게 뭐 미국과 협의해가지고 북한이 핵 미사일에 대해서 동조를 하면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미 그런 의견들은 많이 이야기된 것이고 또 현지에서는 별 문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국에서만 증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언론이 한미 관계에 있어서 눈꽃만큼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증폭시켜가지고 침수 그럴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본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본의 언론이 굉장히 많이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미국 하원 누구죠? 상원 군사위원회에 있었던 그 양반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한국하고 사이가 멀어져 가지고 방문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보도가 됐었죠. 예, 일본 언론에서 이거 가짜 뉴스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뭔가 일본과 관계 속에서 박근혜 정부가 했던 일본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조정해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는 정권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인 공세를 퍼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을 넣어서 송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본 입장에서는 아베가 트럼프가 되자마자 그냥 가서 납작 엎드렸거든요. 네네. 악수하는데 그 동영상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아베가 쩔쩔매더만 손을 잡고 흔드는데 또 이렇게 쳤죠 또 손등을. 그러게 뭐 이렇게 갖고 놀듯이 했어요 아베를. 그런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서 별 성과도 못 누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가장 탑 프라이어리티로 두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두고 자칫 잘못하면 한미 간의 동맹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공고하다라고 하는 게 확 부각될 수가 있어요. 핵 문제 때문에.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공을 들인 미일 관계 이거를 뛰어넘는 한미 관계가 만들어질 것 같은 이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춧가루 뿌려갖고 좀 깽판 좀 놓고 잘 안 되길 바라고 이런 심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는 놀래가지고 있습니다. 예. 당근 있죠. 저는 그거보다 교통일부 장관 돼야 되니까 국내가 걱정인데요. 예. 그 아까 부분을 전 좀 보충하고 싶은데요. 자, 안경환인가요? 예, 안경환에서도 비밀 40년 전에 걸 뽑아낸다든지. 그렇죠. 이번에 문정인 특보가 갔을 때도 미국에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전제를 달았고 있었던 이 회의 자체가 학자들의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그런 성향이 많았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한국에서 커지니까 미국에서 미국이 보니까 큰일인가 보네 하고 다시 한국에서 문제됐던 것들이 미국 가서 그러면 마치 문재인 그 정부가 미국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근데 늘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경기를 하고 우리가 더 문제를 삼아서 미국 사람들 문제가 없는데 사실 가서 미국에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한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저는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잘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엎드려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물을 만난 것처럼 역공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단 한 개 이상한 모습이라도 만약에 정상회담에 나온다면 악수를 한다든지 뺀다든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디스맨이라고 하는 게 한 번만 나오면
난리를 칠 겁니다 한국에서. 그게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예, 가장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그런 성격 스타일 그렇죠. 때문에 네.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시당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상해서 그렇다고 말할 겁니다. 예. 근데 한국 언론만 유일하게 문재인이 문재인이 무시당했다. 한미동맹 깨졌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곧바로 외교부 차관이 장관 없는 상태의 차관이 준비를 쭉 해왔었고요. 미국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보자면 한 열흘 전부터 외신들이라든가 미국 언론들하고 계속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많이 깔아놨죠. 예. 그렇죠. 하잖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백악관이라든가 국무부라든가 이런 관료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 집단들 그리고 미국의 여론에 대해서 이미 그 물밑 작업들을 쭉 해놨기 때문에 이게 예.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자락을 깔아놓은 범위 안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기가 국내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은 동맹과의 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래서 국내적 불안과 이렇게 같이 겹치는 이런 현상을 만드는 것보다 특히 이제 오바마 정부 때 북한 문제를 잘못 풀었는데 이번에 북한 문제를 잘 품으로써 또 자기 국내적인 어려움을 또 극복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사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 말씀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붙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바마하고 차별화하고 또 흔들리는 자기 정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북한 카드를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할 것이고 예. 그러니까 오바마도 해결 못한 건 나는 해결했다라고 생색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거는 이미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굳이 예. 이제 용어를 만들어 보자면은 그러니까 anything but 오바마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바마가 네. 반대로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파리 기후 변화 협정 탈퇴를 탈퇴. 했죠. 네. 예. 그다음에 이란과의 핵 협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원점으로 돌리고 있고 TPP도 그렇게 하고 있고 쿠바도 하고 있고 그다음 나프타. 예. 나프타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오바마가 한 거는 지금 다 비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 진짜. 오바마가 대북 정책을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성과를 내서 애니싱 봇 오바마 나는 오바마가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는데 오바마가 안 한 것은 오바마가 아닌 거는 지금 다 하고 싶어 하는 건데 한 거는 그 중에 부정하고. 제일 핵심적인 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오바마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그리고 CFR 그렇죠. Council for Foreign Relations 그게 아주 보수적인 모임이라면서요. 보수야 좀 중도적이죠. 전직구. 중도 보수 쪽이죠. 예. 근데 거기에서도 오바마는 실패했다. 대북 정책은.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장한 게 문정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한 발 더 나가갖고 예. 핵 실험을 중단한다면 식량까지 제공하겠다 그랬어요. 거기서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정인이 이번에 그 얘기를 하니까 식량 중단 공급 얘기도 하지 않고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 전략자산. 2010년 전까지는 전략자산이 안 그렇죠. 왔거든요. 근데 2010년형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문정인이 하니까 이게 네. 난리들 핀 거 아니야. 그 미국 보수 집단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무슨 뭐 사드 필요 없으면은 뭐 우리가 다시 가져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가짜 뉴스라면서요. 보도됐던 거. 안 보셨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요. 미국에서 그렇게 당연히 얘기했다는 거. 가져.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언론에서 막 증폭시키고 있는 게 사드 문제를 잘못 풀면은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뽑아든다. 예. 이렇게 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국 정부의 생각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선거 때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미국 정부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 안 나오죠. 그런데 이게 나온 거는 미국도 다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조금 아는 사람인데 아마 김지훈 교수도 잘 알 거예요. 미국에 이제 한반도 전문가라고 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사견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보수 언론들이 막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자들은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그렇죠. 마치 미국 내부에서의 미국의 입장, 그 미국의 목소리는 하나고 그래서 바로 미국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히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거죠. 많은 경우 그 미국의 한국 학자는 어디서 소스를 받느냐면 한국의 보수적인 조선일보요. 조선일보에서 받아가지고 나쁜 놈들 하여튼 과거에 그 조선일보에 또 가봤더니 내가 직접 가봤더니 가고 미국 그 차관 이런 애들하고 대화했잖아요. 그
우리나라 조선일보, 동아일보 제일 많이 조선일보 많이 보더라니까. 그리고 그 조선일보에 또 정보를 주는 쪽이 누구냐면 국정원입니다. 과거에. 그래서 조선일보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주 악의적으로 네. 가공된 정보를 조선일보에 주면 이 조선일보가 미국에 있는 반환학자 또는 거의 친일이죠. 친일 학자들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걸 다시 받아 적어가 뻥튀기 하는 거죠. 외국의 무슨 권위자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정말 나 좀 창피해 죽겠는 게 필리핀에서 두테르테가 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중국하고 그냥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찍소리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필리핀은 미국 식민지였는데도 그렇고 나라 수준이 지금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데도 그러는데. 아니 미 해군기지 빼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진짜 두테르테가. 나 진짜. 우리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하시면 아니 그렇게 안 하실 텐데. 아니옵니다. 아니 트럼프는 사드에 대해서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나 대아시아 정책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브리핑 받는 정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드를 반드시 한국에서 오히려 우리가 심지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사오면 더 좋아할 사람이지. 미국은 이걸 해가지고 한미를 묶고 대중 봉쇄를 한다는 장기적인 군부의 전략이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트럼프와 이 군부들과는 생각이 완전히 지금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트럼프를 꼬셔가지고 이런 장기적인 이 한미일 이 삼각동맹을 통해서 중국하고 대결하는 것들 오히려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의도가 미국 전체 의도가 아닌데 굉장히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훨씬 더 설득하기가 쉬운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 정상회담 앞두고 이게 촉이 막 발동이 되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트럼프가 의외로 많은 정보를 안 갖고 있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 한번 전망을 해보세요. 김정인 교수가 이번에 난 강론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강론이 안 나왔다고 해서 이 기대하지 못한 그러니까 기대보다 나쁜 성과라고 얘기할 준비가 돼 있는 보수 언론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촉이 맞다고 얘기하시고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마치 사드라든지 북핵 문제에 대한 거대한 합의라든지 뭐 그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렇게까지 기대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신뢰를 쌓아놓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차근차근 사드 문제도 얘기를 해야 되고 북핵 문제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 이게 60년 동안 북핵 문제는 남북관계는 해결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게 한 방으로 어떻게 빵 해결이 돼. 오히려 보수 언론에서 나는 지금 보면서 그 긍정적으로 처음에 장밋빛을 애들이 깔아놓으면 더 위험해요. 이거 씹는 게 차라나 장밋빛 깔아놓고 막상 가보니까 빈손으로 돌아오다. 이게 기사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실 우리가 그 많이 비교하는 게 뭐냐면 그 디스맨 있었던 게 2001년 3월 27일이에요. 근데 그게 무례하긴 무례했죠. 근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 홍보를 한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대통령이 된 지 2달밖에 안 돼서 오히려 거기가 부시가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정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클린턴과 그렇게 친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와가지고 근데 2001년 보세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한 지 1년이 안 된 거예요. 1년이 안 됐을 흥분이 된 거예요. 흥분이 돼가지고 계속 설교를 했대요. 햇볕 정책을.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부시가. 부시는 자기가 준비도 안 했는데 덜컥 온다고 와가지고 햇볕 정책을 막 싫어하는 공화당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걸.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입에다 막 집어넣어 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오해가 생겼던 거고요. 무례를 한 건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그렇게 나빠졌느냐? 아니거든요. 사실 그거 가지고 마치 정상회담의 가장 실패의 예처럼 사용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바깥에서 정부 우리 국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FTA도 노무현 때 했고요. 그렇죠. 사실 많은 합의들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아까 우리가 계속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건 오히려 내부에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밀어줘야 되는데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그 세력들은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세력들이 같이 안 보인 게 이번에 정말 안보와 국방, 외교 이런 걸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다소 결함이 있을지라도 정상회담은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미리 아니 가시는 걸음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러면서 고춧가루 계속 뿌리는 거야. 이게 무슨 안보 세력이에요?
이게 무슨 국방 세력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나쁜 놈들이야 정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놈들이에요. 앞뒤가 없어 이 자식들은. 아니 이게 대한민국 쇼트 나쁜 짓만 하고. 쇼트의 감독이랑 똑같은 거야. 다른 파벌이 갖고 금메달 따느니 그냥 떨어진 게 낫다고 우리나라 선수를 까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이 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지만 칼럼을 썼습니다. 예. 그 제목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예. 저는 그랬어요, 진짜. 그 몇 명 읽었어요, 그래갖고. 뭐 특히 북한을 가면 진보가 가면 종북이라 그랬겠지만 예. 박근혜가 가가지고 그걸 해내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그렇죠. 그거보다 12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지 6일 만에 딱 홍성교도소 나오면서 마이크 들이댈 때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이므로 그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저도 있다니까요. 칼럼을 안 봤다 그랬잖아요. 그냥 딱 물어봤잖아. 몇 명 읽었냐고.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초반에 통일 드라이브 걸 때 드레스덴 선언하기 전까지 뭐 통일 대박 이야기 할 때 사람들이 뭐 천박하게 무슨 통일 대박이냐 그랬지만은 저는 그 표현의 대박이라는 용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자. 그리고 통일 대박론이 성공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된다. 예. 저도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김창수 박사를 통일부 차관쯤으로 썼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은 통일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날 거니까 제발 이거 좀 성공해라 그랬는데 쪽박이 나버린 거죠. 예. 지금. 근데 우리는 이랬는데 지금 참 보수들은 좀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고. 아니 수준이 수고, 그러니까 뭐 아니라 통일이 수고지. 눈앞에 있다 뭐 이래가지고 네. 막 무슨 최순실이가 점을 쳤다느니 뭐 어쩌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뭐 김정은을 암살하려고 그랬다며 남재준이가 세상에 이런 근데 그거 가짜 뉴스 아니에요? 어떤가요? 김정은 암살을 준비했다는 게 난 일본 애들이 이거 확인될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본발로 나온 뉴스예요 그게? 그럼요. 네. 일본발 그것도 뉴스야.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많은데. 가능성이 게 아니 우리가 박근혜 미워요. 그 박근혜 정권 믿거든. 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김정은을 암살했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 팩트라고 한다면 남북 관계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일본 애들이 바라는 바야. 실제적인 계획은 안 했겠지만 뭐 참수 부대를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하긴 했었죠. 아니, 했었죠. 아니, 예. 그리고 자기들끼리 술 먹다가 야, 김정은 참수할까? 이런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그 당시에 김관진 국방장관 세상에 관운이 좋아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있을까 싶은데 그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제 뭐 김정은 집무실을 향해서 뭐 타겠다 뭐 이런 정밀 미사일을 쏘겠다 이런 거라든가 또는 뭐 하여튼 그 유사한 것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외교 안보 소위 관료라는 사람들이 그 겪어보신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보다 더 친미적인 관료들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왜 그 유명한 폄하 발언을 비롯해서 왜 허위 보고도 하고 장난질 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네. 사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짧은 사이에 준비해야 된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미국 대사도 바꾼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외교부 장관도 인재사 인준되고 임명되고 이랬는데. 그 사이에 무슨 장난질을 했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미국 가셨을 때도 무슨 뭐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일부러 뭐 1분 정도로 시간을 지체시켜갖고 세워놨고 일종의 군기작거리 했다는 뭐 이런 식의 소문들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더더욱 이게 무식하고 무례한 사람이니까 뭔 짓을 할지 모르고 우리나라 관료들도 사실은 저는 솔직히 못 믿겠어요. 그동안에 외교부가 한 짓거리를 보면. 관료들뿐만 아니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네. 우리나라의 언론과 네. 그다음에 또 일본이라는 또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굉장한 어떤 그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장난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이번에 문정인 교수, 맞아. 그거 예, 가지고. 그것만 하더라도 문정인 교수가 발언한 게 뭐 미국과 협의해가지고 예. 북한이 핵 미사일에 대해서 동조를 하면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미 그런 의견들은 많이 이야기된 것이고 예. 또 현지에서는 별 문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국에서만 증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언론이 네. 한미 관계에 있어서 눈꽃만큼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침소 증폭시켜가지고 공개하고. 침소 그럴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본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본의 언론이 굉장히 많이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미국 하원 누구죠? 상원 군사위원회에 있었던 그 양반이 한국에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한국하고 사이가 멀어져 가지고 방문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보도가 됐었죠. 일본 언론에서 이거 가짜 뉴스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뭔가 일본과 관계 속에서 박근혜 정부가 했던 어떤 일본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조정해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는 정권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인 공세를 퍼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는 놀래가지고 있습니다. 예. 당근 있죠. 저는 그거보다 교통일부 장관 돼야 되니까 국내가 걱정인데요. 예. 그 아까 부분을 전 좀 보충하고 싶은데요. 자, 안경환인가요? 예, 안경환에서도 그 저기 비밀 40년 전에 걸 뽑아낸다든지. 그렇죠. 이번에 문정인 특보가 갔을 때도 미국에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전제를 달았고 그 있었던 이 회의 자체가 학자들의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그런 성향이 많았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한국에서 커지니까 미국에서 미국이 보니까 큰일인가 보네 하고 다시 한국에서 문제됐던 것들이 미국 가서 그러면 마치 문재인 그 정부가 미국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근데 늘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경기를 하고 우리가 더 문제를 삼아서 미국 사람들 문제가 없는데 사실 가서 미국에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한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저는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잘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엎드려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물을 만난 것처럼 역공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단 한 개의 이상한 모습이라도 만약에 정상회담에 나온다면 악수를 한다든지 뺀다든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디스맨이라고 하는 게 한 번만 나오면 난리를 칠 겁니다. 한국에서. 그게 걱정입니다. 가장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그런 성격 스타일 때문에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시당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상해서 그렇다고 말할 겁니다. 근데 한국 언론만 유일하게 문재인이 무시당했다. 한미동맹 깨졌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곧바로 외교부 차관이 장관 없는 상태의 차관이 준비를 쭉 해왔었고요. 미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보자면 한 열흘 전부터 외신들이라든가 미국 언론들하고 계속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깔아놨죠. 그렇죠. 하잖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백악관이라든가 국무부라든가 이런 관료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 집단들 그리고 미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을 넣어서 종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본 입장에서는 아베가 트럼프가 되자마자 그냥 가서 납작 엎드렸거든요. 악수하는데 그 동영상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아베가 쩔쩔매다만 손을 잡고 흔드는데 또 이렇게 쳤죠. 또 손등을. 그러게 뭐 이렇게 갖고 놀듯이 했어요. 아베를. 그런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서 별 성과도 못 누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가장 탑 프라이어리티로 두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두고 자칫 잘못하면 한미 간의 동맹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공고하다라고 하는 게 확 부각될 수가 있어요. 핵 문제 때문에.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공을 들인 미일 관계 이거를 뛰어넘는 한미 관계가 만들어질 것 같은 이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춧가루 뿌려갖고 좀 깽판 좀 놓고 잘 안 되길 바라고 이런 심리가 있어요 없어요?